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두의 일기님께서 18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계신다고요? 어느 분이 그렇게 방송 오래 하시나? 대단한 분이시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 알고 보면은 김앤장의 작품이다. 검사들이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심우정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김주현이 시켰겠지. 아, 그래, 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김주현이 하기에는 조금 구찌가 크다. 김주현 혼자서 하긴 어려워. 누군가가 엄청난 사람들이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그건 누구야 그럼 도대체? 언놈이 내란을 이렇게 서포트 해준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게 가능한 집단은 김앤장밖에 없죠. 놀라운 거는요,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국힘당에도 있고요, 민주당에도 있습니다. 김앤장 없는 동네가 없어요. 아유, 장용진한테는 안 오더라. 김앤장은요, 장용진한테는 웬만하면은 거리를 둡니다. 제가 전화하면 화들짝 놀래요. 전화를 안 받지는 않아. 받기는 받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화들짝 놀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고,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쩌지 못해서 겨우 답을 하는 대신에 굳이 계속 이거 보도를 내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자꾸 말을 해요. 뭐 아무튼 그런 데가 김앤장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요즘 검찰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검사들도 참 힘들대요. 자기가 검사가 돼서 이렇게 쪽팔린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역대 검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쪽팔려 본 일도 드물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 검사와의 대화라는 게 있었는데, 그 검사와의 대화 이후에 검사들이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검사스럽다라는 말이 최고의 욕으로 등극할 정도였죠. 그때보다 지금이 더 쪽팔린다고 합니다. 나도 검사지만 검사가 참 싫다 라는 말을 검사들도 합니다. 요즘 그 말이 나오더만요. 이런 짓까지는 할 줄 몰랐다. 윤석열도 그렇고 심우정도 그렇고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어디 있느냐. 아니, 어떻게 내란 사범을 풀어주냐. 판사가 그걸 풀어주라고 결정한 것도 놀랍지만, 그걸 풀어줬다고 검찰이 냉큼 풀어주는 것도 이상하다. 야, 아무리 봐도 누가 이거 아무리 봐도 서로 짰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안 짰다고 우기겠지만 그 누가 이걸 안 짰다고 보겠냐. 짰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말이 딱 앞뒤가 맞지 않냐. 이것은 짰다. 아무리 안 짰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짰다고 할 거고, 그래도 할 말이 없다. 검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있는 공식적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얘네들도 지금 상당히 쪽팔리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여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합니다. 한동훈 얘기를 들더라고요. 한동훈이가 영화를 좀 봤나? 초롱이 얘기를 많이 하죠. 초롱이. 그 초롱이가 뭡니까? 그 영화 인데 범죄도시인가 여기에 등장하는 중고
중고 자동차 매매상이잖아요. 사기치는 놈. 그러면서 이렇게 양아치 짓 하지 않습니까? 깡패처럼. 힘도 없는 새끼가. 자, 하여튼 한동훈이가 그런 초롱이 얘기를 많이 거들먹거리죠. 그러면서 사기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고객들이 중고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사기치는 놈, 양아치, 요걸 초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검사가 그런 얘기 합니다. 한동훈이 말 맞다나 이거 딱 초롱이 양아치 짓 아니냐. 초롱이가 사기치는 짓 아니냐. 초롱이가 호구 잡는 일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들도 아는 거지. 검사와 판사가 자신들이 자신들이 법률 전문가라는 점을 악용해요. 시민들,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여먹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사안에 연루된 판사, 검사 밟아버려야 돼. 아니, 이런 자들은 해임하고 뭐 해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쿨에다 놓고 한 대씩 착 한 대 걷어 차야 돼. 아, 이런 애들은 정말 체벌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맞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윤석열은 맞아도 정신 못 차립디다만 얘는 안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죠. 아무튼 검사들도 지금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심우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심우정다운 짓을 했다. 구속기관 도가로 영장을 기각한다? 영장을 취소한다? 와, 이거 기획통 대가리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일이다. 특수통은 기껏 해봤자 위수증, 위법 수집 증거 요걸로 해서 증거 능력 날리는 정도인데 어떻게 구속기관 도가로 영장을 취소한다, 영장을 기각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거는 기획통다운 짓이다. 특수통은 차마 상상도 못할 짓이다. 기획통이니까 이렇게 기발한 짓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이 김주현이라는 사람은 옛날부터 이런 거 찾아내는데 귀신이었다. 검사들도 이런 점에는 동의하는 겁니다. 구속기관 도가로 피의자를 풀어준다? 이거는 의도하지 않으면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정말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런 실수를 할까봐 보통 종료기간, 구속기간 만료가 되기 이틀 전에 영장을 친다는 거야. 영장을 미리 접수를 한다는 거야. 임박해서 접수하는 경우 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 구속기간 도가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다거나 구속기간 도가 때문에 이미 발부된 영장이 취소된다거나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그런데 이런 사례가 벌어졌다? 이거는 짜지 않고서는, 의도하지 않고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의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획통밖에 없다. 야,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는 누구 대가리에서 나왔을까? 야, 심우정 얘 대가리 잘 돌아가네. 그러면서도 그렇게 합디다. 그래도 그렇지 이거 좀 너무했다. 이번 건 너무 심했다. 앞으로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자, 앞으로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구속기간 계산을 날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한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미칠 여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짓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고위층 검사들이 다 줄줄이 연루된 거 아니야. 영장을 접수하고 구속 기소를 한 사람은 일선 검사겠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 끌고 자시고 결정 내리고 한 걸 다 누가 했어요? 검찰총장이 했잖아.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실제 최고 책임자는 누구야?
검찰총장이거든. 이거 지가 책임져야 될 일이야. 정치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산수를 못했다는 거 아니야. 검찰총장이식이나 돼가지고 법을 몰랐거나 찬수를 못했거나 둘 중 하나 아니야.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지든가 법적 책임을 지든가 둘 중 하나는 져야죠. 이런 짓을 했다고. 우와, 기발한 아이디어긴 한데 야 이거 너무 심했어.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검사들 사이에서 나와요. 검사들이 이거를 2%까지는 안 올리고 있는데 2%에도 지금 꽤 여러 명의 검사들이 이번 일 잘못됐다라고 항의를 합니다. 검찰에서 이런 일이 없었거든. 검찰이 기득권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기득권을 위해서 한 뭔가에 대해 이렇게 일제히 덤벼드는 사례 드물었대. 그 정도로 이번 일은 되게 후폭풍이 염려가 되는, 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다, 뒷감당 어찌 하려고 그러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심우정은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야. 이제 심우정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고 이 사람의 속내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우정은 그런 정도의 이번 일을 저지를 정도의 그릇이 못 된다는 거야. 얘가 이런 짓을 했다면 누군가가 시켜서 했을 거다. 누구? 네, 막후 실력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지 않고선 이번 일이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일을 잘못됐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놈이라는 거야? 누군가가 시키면 할 수 있는 놈이야? 심우정이? 오케이. 얘는 그러고 남을 놈이래.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귀신같이 변신하는 놈이라는 거야. 귀신 같은 놈이래. 권력이 어디서 어떻게 바뀐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빨리 태세 전환하기로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 심우정이. 원래 이 사람 추미애 장관 시절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했어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아무나 안 앉힙니다.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앉히죠. 그리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윤석열 징계에도 관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윤석열 징계에 가담을 할 것처럼 했어. 근데 갑자기 입장을 확 바꿔버려요. 그리고 원래는 추 장관 쪽에 섰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방향을 바꿔가지고 징계 반대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처음 임명될 때 야 심우정 얘 조심해야 돼. 얘 지네 아버지 심대평인데 얘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 얘 완전 능부렁이야. 이런 반대가 제법 나왔어요. 그러자 이 심우정이가 갑자기 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자야.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어서 윤석열이 힘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확 태세를 바꿔서 징계 반대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박쥐 같은 놈인 거죠. 엄청 희한한 놈인 거야. 자, 이렇게 박쥐 같은 자가 이렇게 큰 사안에 덜컥 나서서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짊어질 것처럼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만한 뒷배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할 수는 없지. 권력의 향배 변화를 인식한다면 지금 민주당 쪽에 서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 윤석열 쪽에 붙어 있다? 아니, 일로 넘어오는 듯 했다가 다시 저쪽으로 넘어갔다면 누군가가 김주현을 구워 삶았다는 얘기지. 그만한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김주현을 김주현은 심우정을 설득했다는 얘기죠. 걔 누구야? 얘기가 너무 말했는데 김주현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실질적으로 현재 통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현재 사실상의 실권자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윤석열은 허수아비인데 실권은 김주현이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들에 대한 법정 공방이라든지 이 전략을 컨트롤하는 역할도 이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억지 논리를 개발하는 데는 천부적이에요. 그리고 억지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끌어다 쓰는데도 천부적입니다. 분명히 평소 때 멀쩡하던 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법무부나 이런 검찰의 논리에 그 나팔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분명히 그 뒤에는 누군가가 그 기자를 구워 삶은 거야. 뭐 기자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구워 삶은 거예요. 이번 경우에는 누가 구워 삶았다? 얘가 구워 삶은 거야. 그리고 원래 그런 거 잘해. 그 잘 구워 삶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주현 집안도 좋고 소년 등과했어요. 연손 18기에 예. 그 계속 검찰 내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사람 일선 지검장을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 대검 차장까지 했고 검찰총장 권한대행까지 했어요. 총장은 못했지만 나머지 자리는 다 해봤단 말이야. 총장 권한대행까지 해봤다고. 법무부 차관은 물론이고 다 해봤어 이 사람이. 여담입니다만 이 김주현이 법무부 차관 갔을 때도 장용진 기자 요즘 어느 회사 다니냐고 물어봤다 그러더라. 박근혜 정권 때죠. 아 진짜 독한 놈, 그지? 뒤끝이 참 세지. 뒤끝 오래 간다, 그죠? 하여튼 자, 이 김주현이 이럴 수 있는 배경은요. 이 사람이 이른바 검찰 오비들, 그러니까 퇴직한 고위직 검사들, 검찰 동호회죠 이번에. 검찰 동호회. 이 검찰 동호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기자들이나 정치인들한테도 자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꾹 인사하면서 잘 부탁합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렇게 할 정도면 자기 검찰 선배들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검찰 동호회 지금 회장이 누구? 한상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한상대가 사실은 윤석열하고 원수지간이라 그랬죠. 왜? 한상대가 이른바 검난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2012년인가 그랬어요. 검난 때문에 쫓겨나는데 당시 그 검난이 발생한 것은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 때문에 벌어진 거고요. 당시 검난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최동욱이었어요. 최동욱. 그리고 이 검난의 행동대장이 누구였다?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가 당시 그때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브리핑하고 막 그랬었어. 행동대장이었다 이거야. 그리고 그 검사들 불러 모아가지고 한상대 들이받으라고 시킨 것도 윤석열이었다고. 한상대 입장으로서는 나쁜 놈이야. 원수지. 그랬는데 갑자기 이번에 한상대가 윤석열 석방시켜주라고 그러고 다녔잖아. 뿐만 아닙니다. 지금 검찰 동호회에 그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옛날 검사들 중에는 윤석열 이거 무슨 깡패 새끼라고, 이 새끼 실력도 없는 새끼가 그 남이 해온 후배들이나 부하들이 해놓은 수사에 이름만 올렸다고 그렇게 막 비판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 다 윤석열 석방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었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이 아저씨 다 끌어모은 거야. 윤석열이가 밉지만 그래도 우리 검찰이 살려면은 우리 윤석열 좀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선배님이 개인적으로 윤석열한테 무슨 마음이 드실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거 정말 저라도 정말 가만 안 놔뒀을 거예요. 저 역시도 윤석열 안 좋아요. 물론 그렇죠. 예.
사실 이 김주현도요, 윤석열하고 엄청 앙숙이었어. 그 윤석열이는 김주현 같은 사람 되게 싫어해요. 모사꾼이라고. 그리고 김주현은 윤석열 같은 사람 보고 어쩐다? 저 새끼 좀 무식한 깡패라고 그런단 말이야. 서로 되게 안 좋아했어. 근데 이번에 뭐야? 얘가 이 모든 걸 주도해 준다니까? 얘가 실세라고. 얘 없으면 아마 윤석열 죽을걸? 내일 모레 당장 죽을걸? 자,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 선배님, 저는 뭐 윤석열이 좋겠습니까? 얘 저 새끼 잖아. 내 욕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제가 알거든요. 근데 나도 지금 대의를 위해서, 검찰 조직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 있지 않겠습니까? 선배님도 조금 동참. 요렇게 끌어들였더라고, 얘들이. 아, 놀랍죠? 그러니 한동훈이 나가고 난 다음에 김건희가 가장 의존하는 사람이란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심우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우정도 그렇고 이창수도 그렇고 중앙지검장,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은 다 김주현인 겁니다. 김주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 이 왁구가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참 대단하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사단의 핵심에는 김주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김주현한테는 결정적인 흠이 하나 있죠. 일선 검사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력에 하나 큰 그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 비교하면 되느냐면 별 3개, 4개를 달았어. 근데 얘가 뭘 한 적이 없다? 일선 사단장을 한 적이 없는 거야. 사단장을 안 하고 별 3개를 달았어. 아, 이 별 4개? 아, 못 달아주지. 국방부 장관 못 시키지. 이렇게 되잖아. 김주현이 뭐 딱 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좀 경력에 비고 있고 그게 좀 이 사람한테 일을 도모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허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거를 누가 채웠다? 김현장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우정이 아니라 김주현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김주현이 아니라 김현장을 때려잡아야 한다. 그래야지 이번 사태에서, 지금 이 사태에서 왜 자꾸 일이 조금씩 어긋나느냐, 그 포인트는 김현장에 있다. 그러니까 김주현이 이걸 자기 대가리 속에서 뭘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음모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걸 시행을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 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변머리 가지고도 안 될 거야. 그러면은 누군가가 인맥도 빌려주고 주변머리도 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윤석열만 싫어하는 검사들이 있는 게 아니라 김주현 싫어하는 사람들도 억수로 많아요. 그럼 근데 이들을까지도 설득을 해야지 김주현이 지금 하는 일이 성공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인맥과 주변머리 이런 것들을 누군가 빌려줘야 되겠지. 누가 빌려줬어? 김현장이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지금 김현장 출신 정치인들이 김주현 로비에 많이 넘어갔을 거다. 특히 심우정 탄핵에 소극적인, 최상목 탄핵에 자꾸 딴지를 걸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이거 김현장 출신한테서 또는 김현장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해답을 찾아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도 사실은 김현장의, 이번 윤석열 구속 취소도 김현장의 작품일 거다. 김현장의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는 김주현 건데 이 아이디어를 실행이 되도록 힘을 보태준 거는 김현장일 거다. 김현장의 힘이 없이는 김주현이 이 아이디어를 성공시키지 못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은 김앤장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대가리는 김주현한테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김앤장에서 나왔다는 거죠. 참. 덥다. 우리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심우정 탄핵, 최상목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김앤장하고 무슨 관계인지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